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의 FA-50이 이집트에 100대 넘게 팔릴지 모른다 라는 거죠. 그래서 몇 년 전에 우리 FA-50으로 이루어진 블랙 이글스 팀이 이 피라미드 상공에서 에어쇼도 해주고 했던 그런 적이 있는데, 자, 그런데 이 진짜 FA-50 팔아서 될까? 라는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집트가 최근에 이 군사 무기 행보가 너무 수상한 쪽으로 가고 있어요.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FA-50을 판다? 물론 미국이 FA-50에 상당한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팔지 마라, 그럼 못 파는 겁니다만은, 어쨌든 이라크의 천궁2를 파는 것처럼 이게 독이 될 수 있다라는 건데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가지 단신 먼저 보겠습니다. 한화오션은 폴란드 오르카 사업, 그러니까 폴란드의 잠수함 세척 구입 사업이죠. 여기에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라는 소식부터, 베트남은 미국의 F-16V 전투기 24대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까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폴란드가 유럽연합 공동조달 자금으로 잠수함 사업 예산을 충당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화오션이 폴란드에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한화오션이 폴란드 정부의 파격적인 전력화 일정과 높은 수준의 기술 이전, 현지 MRO의 퇴역 잠수함 임대를 통한 승조원 훈련 패키지를 제안했습니다. 미국이 조지 워싱턴 항모 전단에 배속되는 전투기 전력을 크게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상 최초로 F-35C 전투기가 전진 배치된 데 이어 제27 전투 비행대의 FA-18E 슈퍼호넷 전투기도 지난 3월 말까지 최신 사양의 블락3 모델로 기종 전환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 육군이 미래 핵심 안티-드론 전력으로 대량 도입을 추진 중인 코요테 블락2 시스템이 UAE에서도 생산된다는 소식입니다. 코요테 블락2 제조사인 레이시온이 UAE 타와준 위원회 측과 계약을 체결하고 UAE 현지에서 코요테 블락2 생산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구상 단계부터 F-35 도입을 반대해왔던 스위스 범좌파 세력이 미국 관세 정책을 빌미로 연방정부의 F-35 구매 포기를 압박하고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2022년 국민투표까지 붙였지만 실패했던 F-35 도입 저지 공작이 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이라는 호재를 통해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베트남이 공산화 이후 처음으로 미국제 전투기를 도입한다는 소식입니다. RFA 베트남어판이 베트남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과 베트남이 F-16V 24대 거래 계약을 체결했고 추가 옵션으로 C-130J 수송기 거래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여기 우리 한화오션이 만들고 있는 장보고3 배치 2죠. 이걸 폴란드 오르카 사업에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암초가 나타났어요. 암초가 뭐냐? 유럽연합 전체가 8천억 유로 규모의 자금으로 유럽연합 전체 국가들이 군비 증강을 한다라는 계획인데, 그 중에서 1,500억 유로 정도는 대출을 통해서 조달한다. 근데 그 1,500억 유로 중에서 폴란드가 이제 최전선이니까 폴란드의 상당 부분을 할당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폴란드는 강제로 그 1,500억 유로 중에서 상당 부분을 강제로 대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유럽연합 공동기금으로 대출받은 그 기금, 그 돈으로는 유럽연합의 무기를 사야지 다른 지역 무기를 사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잠수함이 워낙 비싸니까 잠수함 지금 세척 도입하는데 이 인프라 깔고 다 해서 4조 원 예산입니다. 4조 원. 그러니까 폴란드는 지금 우리나라에도 무기 도입을 할 때 다 우리 수출입은행을 통해서 대출해서 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어차피 키 대출을 이만큼 할당량을 해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 이거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르카 사업에서 4조 원짜리 잠수함 사업은 독일이나 프랑스, 스페인 이런 나라들이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화오션이 이거 위기다 해서 그들이 해주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제안한다. 첫째, 기술 이전을 파격적으로 해주겠다.
라는 거고, 그리고 그들은 늦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는 이 인프라 구축해야 되니까, 조선소 먼저 만들어야 되니까 그 라인 깔아야 되죠. 그래서 초도하면 6년, 그리고 2번, 3번 하면 그로부터 2년 5개월, 2년 반 안에 그냥 다 만들어준다. 그래서 8년 반 만에 이 세 척을 전부 납품해 주겠다 라는 안을 제시를 했고, 아주 압도적인 기술 이전. 그리고 지금 이제 폴란드 같은 경우는 킬러급 잠수함, 소련제죠. 킬러급 잠수함 한 척만 운영하고 있는데 서방제 잠수함을 운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최초의 이 잠수함이죠. 물론 뭐 그 이전에 돌고래급 이런 게 있었지만 그거 빼고 진짜 제대로 된 잠수함은 장보고가 처음이죠. 그 장보고함이 2027년도에 퇴역을 합니다. 그래서 퇴역하는 장보고함을 군과 협의해서 폴란드에 임대를 해주고, 폴란드가 그러니까 초도함이 배치되기 전까지 승조원 훈련용, 그러니까 서방제 잠수함 맛을 좀 봐라 이거죠. 그 용도로 쓰게끔도 해주겠다. 그리고 MRO, 그러니까 뭐 정비 같은 거, 그런 것들도 폴란드가 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 이런 제안을 했는데, 문제는 이 제안이 너무 좋아. 그러면 이 잠수함은 저 유럽연합 공동기금 대출금으로 하지 말고 따로 우리가 다른 쪽으로 대출받자 라고 마음을 돌리게끔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자, 지금 아스카 기지에서 기지 공개 행사를 했어요. 지금 5월 달에 오산 기지도 기지 공개 행사하죠. 오산 에어 파워 데이 해서 관심 있는 분들 주말에 한번 가보십시오. 신분증만 가지고 가면 우린 동맹국이기 때문에 오산 기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당일날. 주말 이틀간 해요. 거기 가면 오산 기지 안에 들어가면 그냥 미국입니다. 미국. 그래서 그 부대원들이 동아리를 만들어서 서클 만들어서 뭐 소세지, 핫도그 같은 것도 구워서도 팔고, 그리고 U2 부대 같은 경우는 U2 마크 새겨진 그런 모자, 또 F-16 부대도 있죠. ATM 부대도 있죠. 각각 자기네 마크 새겨진 모자 이런 것도 팔고 해요. 그래서 혹시 가실 분들 달러 카드 안 됩니다. 달러 좀 가지고 가시면 저거 사고 싶은데 근데 달러가 없어. 그래서 못 사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준비해 가시고요. 아무튼 아스카 기지에서 기지 공개 행사를 했는데 여기 이제 이런 비행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비행기를 이제 밀리터리 매니아들이 이렇게 쭉 보다가, 밀리터리 매니아들은 정말 사소한 거 하나의 변화에도 아주 민감하죠. 이거 기존의 스폰에 타고 좀 다르다. 왜냐? 기존의 스폰에 쓴 센서들이 여기 이렇게 좀 튀어나와 있는데 이게 그런 센서들이 좀 적다. 이거 뭐야 도대체?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한 거예요. 자, 여기 가면 항상 또 설명해주는 그런 조종사들이 이렇게 당번을 서서 이렇게 시민들이 물어보면 대답을 해주게끔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종사에게 물어본 거예요. 이거 도대체 왜 이게 센서가 좀 다르냐? 이거 개량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FA18 블락3다 이거예요. 블락3는 뭐냐? 그런 센서 같은 것도 좀 집어넣고 형상설계 조금 가다듬어 가지고 RCS 레이더 반사 면적을 좀 더 줄이고, 그리고 컨포멀 탱크를 장착하게 해서, 물론 여기는 컨포멀 탱크 지금 장착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은 장착하게 해서 전투 행동 반경을 1500km까지 늘렸어요. 기존에는 830km. 그러니까 거의 뭐 1.8배 정도까지 늘렸어요. 압도적이죠. 그 정도 되면. 그리고 레이더도 기존의 APG-79 레이더가 갈륨 비소, 그래서 구형 에이사 레이더인데 이걸 질화 갈륨 소재로 바꿔서 탐지 거리, 능력 이런 걸 압도적으로 또 확장시켰어요. 그게 이제 블락3인데 그게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럼 이거 몇 대 들어왔는데 또 밀리터리 마니아가 물어보니까 우리 비행대 전체 다 바꿨어. 3월 말에 다 교체했어.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조지 워싱턴 항모에 탑재되는 전투기들이 F-35C가 들어오죠. 그리고 슈퍼넷들은 이렇게 블락3로 업그레이드 된 게 들어오죠. 최강의 전투기 전력이 된 거죠. 네, 그걸 밀리터리 마니아들이 매의 눈으로 확인해 버렸다라는 겁니다. 대단하죠, 밀덕들. 자, 코요테 블락2, 이게 이제 배회형 탄약이죠. 15km 범위 내에서 빙글빙글 돌다가 저게 들어오냐면 들이받아 버리는 거.
요거를 UAE에서도 생산한다 라는 건데, UAE에서 블락 3 LE 버전까지, 그러니까 이제 그 레이저 같은 거로 찢어버리는 뭐 그런 버전까지 앞으로 UAE에서 생산한다 라는 소식도 들어와 있고요. 자, 스위스 범좌파 세력들, 그러니까 스위스당, 스위스 산업당, 녹색당, 이런 당들이 F-35 도입하는 걸 그렇게 반대를 했죠. 그런데 국민투표 끝에 2022년 51대 41로 부결됐어요. 그래서 이제 F-35를 도입하게 됐는데 36대를 60억 유로에 도입하기로 하고 27년도에 이제 인수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막 킬 스위치다 뭐다 하고 또 트럼프의 관세 정책 뭐 이래서 이제 반미 나오니까 옳지구나 해서 이 F-35 도입하지 말자라고 다시 불을 붙이고 있는데, 자,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자, 베트남이 공산화됐죠. 그래서 공산화됐으니까 당연히 소련제, 중국제 무기들을 많이 썼어요. 그런데 지금 반중 정책을 써왔죠. 미국의 남중국해의 어떤 그 천병 역할을 수행하면서 중국의 공급망을 베트남으로 옮기는 이런 역할들을 했죠. 그래서 미국이 그걸 우리 편, 베트남 우리 편 이렇게 해서 F-16V 전투기 24대 판매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이게 이제 RFA를 통해서 보도가 되었고, 자, 그런데 최근에 또 시진핑 주석이 베트남에 갔죠. 거기서 뭐 극진한 대접을 받고 앞으로 잘 지내자라고 하고 갔는데, 그 시진핑이 왔다 가서 정상회담을 하고 그 후속 조치가 미국이 저 베트남 우리 편 좀 애매하다라는 상황이 되면 이제 이 납품이 취소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겠죠. 왜냐? F-16V 전투기 같으면 미국의 지금 F-16 최신 버전인데 이 정보가 중국으로 고스란히 넘어갈 수도 있죠. 베트남의 정치 상황에 따라서 신뢰하지 못하니까. 자,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는데, 그래서 계약은 체결했지만 납품될지는 조금 유동적이다라는 제 판단입니다. 자, 그렇듯이 미국이 이거 중국에게 정보가 넘어갈 수 있는데 라는 생각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상황이 생겼는데 바로 이집트입니다. 보겠습니다. 미국이 동맹국인 튀르키예 F-35 판매를 금지한 것은 튀르키예가 적성국 장비인 러시아제 S-400 방공 시스템을 도입해 F-35를 스캔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나라와 최신 사양의 FA-50 거래 계약 체결이 임박한 이집트가 중국산 방공 무기를 전략화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집트군은 러시아의 S-400에 견줄만한 중국의 최신 중거리 방공 시스템인 HQ-9B를 도입했으며 이미 이 시스템을 인수해 운영 중이라고 미들 이스트 모니터와 밀리터리 매거진 등 복수의 매체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사안은 이집트 현지 TV 채널인 사다 엘 발라드 뉴스에 출연한 사미르 파라그 이집트군 예비역 소장을 인용해서 이집트 방공군이 중국으로부터 4개 포대 규모의 HQ-9B를 구매해 전력화했다고 밝혔습니다. 파라그 소장은 각 포대는 6개의 8연장 미사일 발사기와 레이더, 통제소를 갖추고 있고 장거리 공중 표적 요격이 가능한 세계 최고의 방공 시스템 중 하나라며 이번 방공 무기 도입은 무기 공급선 다변화와 방공 능력 강화를 위해 이루어졌다라고 밝혔습니다. 중국판 S-300으로 불리는 HQ-9의 최신 개량형인 HQ-9B는 일부 전문가들에 의해 중국판 S-400으로 불리는데요. 이 미사일은 최대 260km 거리의 공중 표적을 요격할 수 있고 전술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도 갖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이집트군의 HQ-9B 포대에는 기술 지원을 위해 제조사인 중국 항공우주공업 집단공사 직원들이 상주하고 있고 이집트가 한국산 FA-50 블록 70 전투기 도입을 준비 중이라는 점인데요. 최악의 경우 중국은 이집트군 HQ-9B 포대의 레이더와 센서를 이용해 FA-50 전투기의 레이더, 항전장비, 전파 특성을 수집해 빼돌릴 수 있습니다. 이집트는 HQ-9B 외에도 중국산 J-10CE 전투기를 도입해 F-16 노후 기체를 대체하려 하고 있는데요. 중국과 군사적으로 밀착하고 있는 이집트에 과연 FA-50을 팔아도 되는 것인지 우리 정부 잘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HQ-9B. HQ-9이 중국판 S300, 9B는 이제 더 개량해서 S400 이렇게 평가받고 있는데, 아니 이집트가 이걸 4개 포대나 샀다라는 겁니다. 이런 기사가 밀리터리 워치 매거진을 통해서 보도가 되었어요. 아니 그러면 제가 이제 지난번에 이 중국의 Y-20 수송기들이 대거 이집트로 들어가고 있다. 야 이거 HQ-9 파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했었는데, 이미 그 이전에 팔았고 아마 그 수송기들에는 후속 군수 지원하는 부품들 그리고 여유 탄약들 이런 것들이 들어갔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걸 이렇게 사미르 파라그 예비역 소장이 밝혔어요. 사실인 거죠. 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그럼 우리 어떻게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FA-50 이걸 이집트가 지금 36대 직도입하고 70여 대 이상을 현지 생산하는 계약을 지금 진행 중인데, 협상 중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 링크 16 들어가죠. 그리고 또 이 이집트의 F-16 후반기형에 또 링크 16이 있어요. 물론 뭐 링크 16은 우리나라 게 아니고 미국 장비라서 미국이 그건 안 돼 라고 빼면은 뭐 못 주는 겁니다만은, 뭐 그런 문제들. 자, 그리고 미국제 장비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독자 개발한 장비들이 많죠, 여기. 뭐 그런 것들의 기술들, 데이터들, 그리고 FA-50을 가지고 공중전하는 이런 기술들은 또 우리로부터 전수를 받아야 되겠죠. 뭐 그런 공중전의 전술, 기술, 이런 것들, 이 모든 것들과 또 HQ-9이 또 비춰봤을 때, 레이더를 돌려봤을 때 이 FA-50은 어떤 특성이 있다. 이런 것들의 정보가 중국으로 넘어갈 수 있죠. 왜? HQ-9 지대공 미사일을 교육하고 또 정비하기 위해서 중국 기술자들이 상주하고 있으니까 그들이 그 데이터를 그대로 해서 중국 본국으로 당연히 보내겠죠. 중국은 뭐 그러려고 가 있는 거니까. 그러면 그게 중국에 가면 또 그 데이터가 북한으로 가겠죠. 절대로 그건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건 정말 뭐 종북주의자가 아니면 그런 말 하기 힘들겠죠. 자, 그러면 우리 FA-50의 정보가 이렇게 두 단계를 거쳐서 북한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거 거래를 계속 진행해야 되는지, 이건 굉장히 심각해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물론 이 FA-50의 라이센스는 상당 부분 미국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 이 로열티 한 대 팔면 한 200만 달러 가까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거 안 돼 하면 못 파는 건데, 뭐 미국이 이 정도는 뭐 정보 좀 넘어가도 돼, 팔아 라고 하면 팔 수 있는 거지만, 그게 결국은 돌고 돌아서 북한으로 넘어갔을 때 우리가 지금 이 FA-50을 운용하는 비행단들 있지 않습니까? 원주 비행단, 예천 비행단, 이런 비행단들의 정보가 그대로 북한으로 넘어간다고 했을 때 이게 득이 크냐 실이 크냐, 이걸 좀 재봐야 된다. 그래서 방산 수출을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우리 안보를 갉아먹으면서까지 수출해서는 안 된다. 그게 이제 이라크의 천궁 또 마찬가지고, 이건 이 국가적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심각하게 고려해서 진행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